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여야 정치권은 요새 매일 수해 관련 현장을 찾고 있습니다. 정쟁보다는 복구가 우선이다.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은 하곤 있는데 문제는 당장 복구할 돈을 만드는 문제부터 여야 생각이 많이 달라 보입니다. 이런저런 논란 따져볼 게 많은데요. 여당 입장부터 들어보죠. 국민의힘 원내 수석 부대표인 이양수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양수입니다. 예, 의원님 먼저 어제 수색 작업에 동원됐던 해병대 대원 한 사람이 안타깝게 사망한 사건, 이거 왜 구명조끼를 착용시키지 않았느냐라는 질타와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구조 현장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게요. 저도 상당히 수심이 처음에는 낮지만 그 지역이 모래로 된 강이라서 네. 갑자기 수심이 깊어지고 뭐 이렇게 또 강 바닥에 방 바닥에 높이가 이렇게 계속 변화하는 그런 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현장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많이 못한 군 당국에서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 그 전날에도 장갑차가 들어갔다가 장갑차로도 좀 수색이 어려워서 철수한 그런 곳이라는데 예. 그런 곳이라 그러면은 일반적인 강가에서 이루어지는 도보 수색을 할 것이 아니고 예. 뭐 로프를 서로 다 연결을 해서 한다든지 구명조끼를 입힌다든지 좀 더 안전을 강구한 상황에서 투입이 됐어야 되는데 현장에 어떻게 그렇게 투입이 돼서 이렇게 안타까운 사건이 생겼는지 정말 가슴이 아프고요. 예. 좀 이 조사가 좀 진행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또 대책까지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당내 얘기 좀 해보죠. 홍준표 네. 대구시장 얘기인데요. 이 주말 골프 논란에 대해서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윤리위 그거를 좀 신경 쓴 거 아니냐라는 관측도 있던데 이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어제 유상범 수석 대변인 논평을 보니까 만시지탄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긴 하던데요. 사실 홍준표 대표가 수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비가 많이 오는 그런 상황에서 자치단체장으로서 비상근무에 임하지 않고 골프를 친 것 자체가 좀 잘못되었죠. 예. 그런데 그 잘못 이후에 언론에 대한 그리고 국민에 대한 반응이 지자체장이 뭐 주말에 쉬는 게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해서 예. 국민적 여론도 더 안 좋아지고 과연 저분이 자치단체장으로서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을 이제 많이 제기하게 만들었죠. 예. 그래서 만시지탄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자연재해 대형 사건 이럴 때는 뭐 오락성 행사, 유흥 골프 등 이런 것들이 자제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당규에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당인으로서 예. 잘못된 행위를 한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는 바로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예. 그런 것들을 못한 것이 상당히 경험 많고 연륜 있는 정치인인데 너무나 좀 안타깝고 저희 당으로서도 좀 곤혹스러운 그런 입장입니다. 예, 말씀하시죠. 이 사과와 무관하게 당의 징계 절차, 윤리위의 징계 절차는 개시가 된다는 거죠? 윤리위는 이미 징계 절차가 개시됐기 때문에 비상근무를 하지 않은 거, 그다음에 네. 뭐 국민들한테 반응을 잘못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윤리위에서 논의가 될 것이고요. 네.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면 징계까지 갈 것 같은데 사실 당 윤리위원들의 분위기는 상당히 엄중한 분위기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 홍준표 시장님은 앞으로도 좀 더 자숙하고 좀 더 겸허한 자세로 이 윤리위의 심사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의원님, 뭐 이런 일이 있으면은 과거의 선례들을 좀 살펴보기 마련이잖아요. 네. 언론에서 지금 보도되는 것들을 보면 뭐 의원님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06년에 홍문종 전 의원이 수해 중 골프를 쳤다가 당에서 제명됐던 사례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경기도당 위원장이었는데. 네네. 그 사례에 비춰보면 이번에도 제명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제가 계신가요? 윤리위원이 아닌 입장에서 예. 결과까지 예측하는 것은 그런 것은 좀 겸손한 행동이겠죠. 그런데 예. 과거에 홍문종 의원들을 비롯해서 몇몇 당직자들이 강원도에 큰 호우가 내리고 그다음 피해가 있는 지역에 가서 이제
수해 골프를 한 적이 있죠. 그게 상당히 파장이 컸었고 당에서는 그때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 당원 당규에 있는 대로 처벌해야 된다. 그래서 당시 경기도당 위원장 상당히 고위직에 있었던 홍문종 그렇죠. 의원을 당직을 박탈을 하고 출당 조치까지 했었죠. 예. 이번에도 거기까지 갈지는 뭐 윤리위원들의 판단에 맡겨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어쨌든 뭐 당 윤리위원들 그리고 당 지도부 그리고 우리 뭐 일선 당원들이 다들 엄중한 분위기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좀 결과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의원님, 징계 절차가 개시가 되면 네. 일단 징계는 무조건 나오는 겁니까? 수위의 문제지? 아니면 징계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겁니까? 사안에 따라서. 징계가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예. 징계가 나올 수도 있고 그건 윤리위원회에서 아하. 심사를 한 경우가 이제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 뭐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징계가 아예 안 나온다는 것은 뭐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이미 드러난 팩트 상으로도 당원 당규에 맞지 않는 부분 또 지자체장의 그 행동에 좀 그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또 많은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당에서는 적절한 수준의 엄중한 분위기를 반영한 그런 징계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홍 시장은 공무원들 주말에 골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해서 이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당원 당규에는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 좀 짚어보죠. 이 경북 예천군 포함해서 13개 지역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는데 이 복구비의 최대 80%가 국비로 지원됩니다. 민주당에서는 추경 편성하자 이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정부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고 여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추경 필요 없이 있는 돈을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예, 먼저 이번에 수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한테 정말 위로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그 수해 복구비는 지금 우리 재난 대비용 목적 예비비가 한 2조 8천억, 3조 가까이 현재 있습니다. 예, 3조요. 예. 예, 그리고 현재 지금 1년 예산을 쭉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쓰지 못하고 내년으로 2월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사유가 생기는 사업들이 꽤 많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 목적 예비비와 그다음에 올해 확정된 예산 중에서 쓰지 못하는 것들을 이용하거나 전용해서 집행을 하고 네. 지금 그 세수 들어오는 상황이라든지 또 현재 그 여러 가지 지금 재정이 어려운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되도록이면 추재경을 편성하지 않고 지원하는 방법을 정부가 모색을 하고 있고 네. 여당도 그 결과를 좀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네. 재작년 수해 때만 해도 복구 비용에 4조 원이 넘게 들었다는 보도가 있던데 네네. 이번 수해는 그냥 육안으로 보기에도 재작년 수해 때보다 더 피해가 커 보이거든요. 네. 이게 모자르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 그 비용 예비비 등으로는요. 근데 이제 작년에도 2월 된 예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 그래요? 예, 사실 매년 공무원분들과 지자체가 열심히 일을 해서 2월 되는 돈이 없도록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인허가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사건 사유들로 인해서 2월 되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예. 금액에 비한다면은 추경 금액은 사실 훨씬 더 작은 금액이고요. 예. 추경이 아니고 사고 대책비. 그래서 일단은 재정이 여유가 있고 세수가 충분히 많이 거친다면은 얼마든지 해도 되죠. 그렇지만 어차피 다 국민 세금이잖아요. 추경도. 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예산, 불효불급한 예산들을 다 모아서 그런 것들을 이전형 집행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예. 저는 그 판단이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것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 발언을 좀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이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해서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나 피해 보전에 쓰겠다라는 이제 발언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했는데 이 야당에서는 비판적인 시각들이 있더라고요. 왜 법적 근거가 어디 있냐? 지금 보조금이 무엇이 문제인지 판결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어느 시민단체에 지원할 보조금을 빼서 수해 복구 예산을 쓰겠다는 거냐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들이 있던데 이거는 대통령의 이런 발언의 진정한 의도는 뭐라고 제가 이해해야 될까요? 이게 사실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아, 그래요? 예.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회계 불투명하거나 그다음에 목적과 전혀 다른 곳에 사용하고 해외 출장 가고 나눠 먹기식으로 하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마구 사용했다. 이렇게 부적절하게 유용했다. 그런 데에 들어가는 보조금은 당연히 삭감을 하고 그리고 뭐 이런 수해 복구라든지 뭐 과학 발전이라든지 이런 데 쓰는 것이 맞겠죠. 예.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야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갑자기 팔을 합해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는 예.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그 시민사회 단체나 뭐 자기 쪽 이렇게 좀 가까운 쪽에다가 이런 보조금 예산을 좀 과다하게 지급한 그런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좀 예. 이런 그 과민 반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뭐 당장 이것이 이전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닌 거고요. 그럼 올해 말씀하신 대로 예. 지금 그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뭐 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끝난 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확정할 때 아하. 그러니까 올해 말에 확정할 때 그렇게 부적절하게 유용됐던 보조금들은 모두 폐지하고 그리고 재난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시급한 곳에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그런 네.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의원님 올해 지금 당장 일어난 이 수해 복구 비용에 그 보조금을 삭감해서 투입하는 건 아니다. 그럼 내년이라든지 내후년 수해 복구 예산에 투입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보조금 예산 중에서도 올해 만약에 환수? 반환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예산들이 있다면 예. 전용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현재 그냥 지급된 예산들을 삭감하거나 지급된 예산을 다시 반환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예. 올해 한다는 것은 뭐 아주 부분적인 게 해당되는 거고 장기적으로 내년부터 예산 확정할 때 이 부적절하게 유용된 보조금 이것을 폐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 저랑 인터뷰했던 민주당의 강선우 대변인에게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더니 네.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네. 시민단체를 배제하려는 그런 명분을 좀 관철시키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가제는 개편이다 그래서 그래요? 시민단체 출신 의원님들이 민주당 의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불법이나 특혜를 묵인하고 앞으로도 계속 국민 세금을 그렇게 쓰자는 얘기냐. 사실 선진국들하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지금 시민사회단체들의 보조금들이 많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도 많이 줍니다. 좋은 네. 일하는 시민단체에 국가가 도움을 주고 보조를 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 나라의 경우에는 이런 회계들을 완전 투명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 감사를 받기도 하고 또는 전 국민한테 모든 일일이 100원 하나 10원 하나 쓴 것까지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다수에 의한 감시가 이루어지게 만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 시민사회단체는 계속해서 매년 사건이 터지고 있잖아요. 예. 과거에 윤미향 의원이 몸담았던 그 단체, 에서도 국가가 위안부 할머니들 위해서 쓰라고 준 돈들을 유용한 사례들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예. 그 이외에도 지금 어떤 개선책이 확실하게 마련되지 않아서 아직도 조사를 하면 자꾸 이렇게 보조금을 마구 쓴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사업 목적, 자격 요건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효과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이런 말씀이 나온 거고 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은 반드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은 이뤄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 수석 부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